월요일 이 시간은 오랜 기간 정치부에 몸담았던 OBS 이수강 기자와 함께 정치 뉴스 이면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이수강의 강한 정치. 네, 오늘도 OBS 이수강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한 정치지만 외유 내강 이수강 기자의 강한 정치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예. 뭐 준비해 온 거 있으시죠? 만우절? 만우절? 예. 어제는 부활절, 오늘은 그러네요. 만우절. 예. 뭐 준비해 오신 거 뭐 하나? 준비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부활절 하니까 떠오르는 그 에피소드가 예. 이제 이번 총선에 출마하신 분이어서 실명을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어쨌든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분이 이제 술자리나 또는 그런 연찬회장 이런 데서 하시던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네. 21세기에 예수님이 부활하면 제 일성이 무엇일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뭘까요? 뭐예요? 그분 말씀은 기자 왔어? 라고 합니다. 앞에 그러니까- 많이 왔나? 예. 그러니까 기자가 안 오셨으면 예. 좀 기다리셔야 한다. 그래야 산이도 나고 예. 기사도 난다. 어. 이게 이제 이분이 초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네.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예.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의원을 처음 하니까 그 미디어의 역할, 기자와의 그렇죠. 관계 네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좀 재밌게 말했던 예. 내용 네. 같습니다. 이분 뭐 입담이 아주 좋으신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니 사실 많이 예.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분들한테. 그럼요. 네. 저 부고 기사 빼고는 다 나와야 된다는 게 또 뭐 정치인들. 그렇습니다. 그쵸. 네. 거의 알파부터 오메가라고 할 수 있죠. 언론에 어떻게 뭐 홍보 네. 또 메시지 네. 그런 부분들. 예. 기자 왔니? 예, 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 기대됩니다. 예. 키워드 또 오원절구 준비하셨죠? 오늘은 오원절구 어떤 내용인가요? 선거 막바지 남은 변수는 이렇게 음. 뽑아봤습니다. 야, 네. 이제 이제 진짜로 D-9이죠 오늘. 맞습니다. 맞아요. 예. 사전 선거는 5일과 6일 하니까 다음 주 그렇죠. 금요일, 토요일. 이번 이번 주입니다. 주. 이번 주. 이번 아이고, 주. 그러네요. 네, 예. 다음 이제 주면 얼마 안 끝납니다. 예, 그러네요. 외국에서 예. 하고 있는 재외 국민 투표는 오늘이 4월 1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오, 뭐 그렇군요. 이미 표를 던지신 분도 계시고 예. 이번 주면 투표를 마치실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 다수가 이제 표심을 뭐 굳혔다고 볼 수도 있을 테고요. 아직 시간은 남아 있지만 네. 마지막 변수는 역시 투표율이 아닐까. 그 투표율 변수 예. 누가 웃을까 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설이 전체 투표율이 높으면 좀 진보 쪽, 뭐 민주당 쪽 정당이 유리하고 그렇죠. 예.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 이제 이런 게 좀 정설처럼 얘기가 되는데요. 네. 예. 중앙선관위에서 여론조사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과 19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를 했는데 예.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에 관한 여론조사 이런 조사입니다. 네. 여기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사람이 76.5%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네. 물론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응답을 하고 꼭 하라는 법은 없겠죠. 물론 이런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면 네. 좀 주범적인 방향으로 답변을 하는 경향도 있긴 예. 하지만 21대 지난번 선거 때 똑같은 조사를 했을 때 72.7%가 반드시 투표하겠다. 그러니까 적극 투표층의 의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예. 그것보다 지금 3.8% 정도 3.8% 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니까 예. 이걸 봐서는 투표율이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만듭니다. 네. 예. 지난번 최종 투표율은 66.2%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60% 이상이 되면은 진보 정당 민주당 쪽 정당 유리하다라는 정설에 비추어 보면 네. 이번에는 더 높다면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투표 참여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이 유리하고 왜 낮으면 투표 참여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이 유리하고 이게 아무래도 고령층 유권자들은
매번 투표를 할 때마다 높은 참여율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령층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고 예. 또 이제 젊은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이나 민주당 쪽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데 이 유권자층의 속성이 좀 투표를 하고 싶을 때는 투표를 높게 하고 뭐 이번 나온 후보들이 좀 너무 실망스럽거나 예. 뭐 해봤자 별로 뭐 결과가 안 바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투표를 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총선을 보면은 예. 17대 총선 열린우리당이 승리한 총선 예. 60.6%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 21대 총선 바로 직전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66.2% 예. 좀 높은 편이었고요. 반대로 18대 2008년 한나라당이 승리했던 때는 46.1% 이때 많이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네. 예.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도 그랬고 네. 그 직후에 치러진 2008년 총선에서도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던 19대 총선 때도 54.2%, 좀 50대 중반 정도였고 예. 2020년 20대 총선 민주당이 한 석 많았을 때 네. 이때 58%였다고 였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수층과 이런 진보층의 어떤 투표 성향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딱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수광 기자가 얘기한 대로 자기가 이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싫어 그래도 에이, 일단은 찍어봐. 그치. 이제 이런 심리가 있는 거고 네. 이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를 안 하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정당에 대해서 평가 이제 어떤 심판을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떨어지고. 투표를 안 하는 걸로 표현을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아. 또 어떠세요, 유나 씨는? 저는 조금 약간 그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네. 정치 성향이 나타나니까. 저 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제가 20대 때 젊은 세대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보다 정치에 관심 조금 덜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서 더 참여율에 대한 게 조금 더 네네.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예, 들긴 예. 하지만 이 정도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딱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저도 딱 보면 그런 거 같네. 네, 이렇게 좀 결과론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봤을 때. 저 이수광 기자, 그 예전에 그 2010년이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그 서울시장 선거 때 한명숙 후보랑 오세훈 후보 당시에 그 여론조사가 워낙 격차가 많아서 저희 기억으로는 뭐 저기 진보 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투표장 가면 뭐해? 그냥 뭐 놀러나 가자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명숙 46.8, 오세훈 47.4. 거의 박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거의 승부를 결정졌다. 예, 그런 맞습니다.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그때 이렇게 오세훈 후보가 이제 그러니까 개표를 하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네. 패색이 짙어지니까 그런 낙선 멘트도 준비했었다는 말이 있었고 TV에 나오기도 했던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다 집에 가기도 했고 근데 거꾸로 한명숙 후보는 뭐 이기는 줄 알았다가 또 막판에 이렇게 뒤집어지고 뭐 그런 강남 3구의 표가 나오면서 뒤집어지고 했다는데 네. 그때 이제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이제 격차가 크니까 좀 뭐랄까 좀 뭐 약간 체념 상태 이렇게 됐는데 그런 유세 또는 이렇게 뭐 지하철에서 선거운동 그런 사람들은 이거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 현장 분위기는 좀 다르다. 네. 그런 말도 했는데 크게 먹히지 않았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 여론조사와 또 지금의 또 여론조사는 또 많이 달라서 네. 이걸 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예, 이제 투표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할 수 없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른바 깜깜이 또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예. 선거 6일 전부터 시행되는 여론조사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4월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만 공개할 수 있고 예. 4월 4일 이후에는 조사는 할 수 있지만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있는데 네. 당에서도 하고 있고 한데 이제
공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 기간에 뭐 승부가 바뀔 수도 있나요? 뭐 그랬던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기억나는 게 2014년도에 서울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3파전이었습니다. 현직 교육감인 문용린 교육감, 예. 그다음에 고승덕 전 의원, 이게 보수 후보라고 불리면서 보수 후보가 두 분 있었고 네. 이제 조희연 교수는 상대적으로 당시만 해도 좀 무명의 정치적으로는 처음 나선 거여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보수 2강에 뭐 조희연 교육감 후보 추격 중 네. 뭐 이런 기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간 거니까 대충 여론조사를 얘기해도 될까요? 네, 어쨌든 네. 과거 얘기니까요. 거의 3대 2대 1 이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문용린 교육감과 고승덕 전 의원이 1, 2등을 다투다가 예. 깜깜한 기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기간이 된 직후에 고 후보 딸 기억나십니까? 고 후보 딸의 그런 폭로 사건이 터지면서 네. 이제 그 고승덕 후보가 아주 급전직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열어보니까 조희연 교수가 39.1%, 문용림 교육감이 30.7%, 고승덕 후보가 24.3%. 이렇게 해서 조희연 교육감 입장에서 보면은 황금 분할이 된 거죠. 네. 4대 3대 2 정도로 해서 두 보수 후보를 누르고 진보 후보가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깜깜이 기간이 아니라 여론조사가 계속 이렇게 공표되는 도중이었다고 한다면 보수 진영에서 어떤 단일화 압박이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양쪽 다 자기가 1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단일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윤아 씨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해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투표들 많이 하시라 이렇게 독려하는데 이거는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죠? 요즘에 특히나 그 사전 투표 예, 맞아요. 동료를 사실 보수 정당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의 그 지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 부실장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일부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 네. 사전 투표 동료까지 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이거 거의 속내를 들킨 거죠. 이게 뭐 당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곧바로 번복은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이 연령대별로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러프한 것이고 예.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정당이 지지층을 얼마나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느냐이지 않습니까? 지지층을 이끌어오느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참고할 만한 거는 연령대별 투표율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의 경우에 투표율도 높기 때문에 더 투표를 실제로 한 사람 중에 구성 비율은 더 높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젊은층은 2020년도 21대 총선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때 보면 전체 유권자 중에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4.8%입니다. 그런데 투표율을 감안해서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투표자 대비 구성비는 60대가 17.9%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반면에 20대는 15.3%입니다. 전체 유권자 중에 비중은. 그런데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전체 투표자 대비 구성비는 13.5%로 낮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히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가 30대 이하 유권자보다 많아진 선거라고 합니다. 네.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고령화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60대 이상 유권자가 31.4%인데 30대 이하, 그러니까 19살, 20살 다 합쳐서 31.2%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투표율이 더 낮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은 여기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요번에 유권자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예. 기사도 나온 거 제가 봤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조금 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근데 이건 다 이제 추측이고 여론조사의 결과이고 그렇죠. 내가 투표를 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내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네. 윤아 씨는 지금 결심하셨습니까? 저요? 예. 저도 계속 바뀝니다. 빨리 우리 서로의 정당들이, 지역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중도층 아직 표심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분들의 마음을 네.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여야 리스크 발목 잡히나로 음. 잡아봤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선거전이 계속되면서 뭐 처음도 그렇고 중반도 그렇고 지금처럼 막판 때도 뭐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네. 근데 여당 쪽에서 보면은 주로 리스크가 용산발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예. 이종섭 호주대사 이종섭 호주대사는 지난주에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네. 또 그 전에 황상무 전 대통령실 수석도 사퇴를 했고요. 네. 또 대파파동 대파파동도 아시죠? 예. 그런 논란들이 이제 있어 왔는데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갈등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을 했지만 차기 대한의사협회장으로 선출된 이면택 당선인이 논평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네. 갈등이 확대 일로인데 예.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하니까 예. 어떤 담화 내용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떤 내용이 담길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야당 예, 예. 쪽에도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뭐 부동산, 재산 여러 가지 의혹들, 뭐 공영훈 후보나 양문석 후보 등등. 네.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 화성을 조금 전에 경쟁 후보가 네. 출연도 했습니다만은 네. 현대차 임원 재직 시절에 서울 성수동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 증여를 한 사실은 있지만 예. 투기나 내부 정보 활용 의혹은 강하게 부인을 했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네. 역시 민주당입니다.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양문석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 원의 부부 공동 명의로 매입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 잔금을 대부 업체에서 빌렸다가 대학생 딸의 명의로 사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새마을금고에서 빌려서 그 돈을 대부 업체에 대출을 갚았다. 예. 이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사업 운전 자금으로 거액을 대출받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양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사과를 하면서도 당시 대출에 대해선 새마을금고가 제안을 했고 업계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사기 대출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일 아주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양 후보에 대해서 새마을금고 11억 원은 소상공인 상업으로의 대출됐어야 하는 돈인데 정권을 가진 세력이 그것을 탈취해 갔다면서 이런 세력에게 안산을 맡길 건가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또 공영훈 후보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어떤 호재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군대 간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그게 30억이 됐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어떤 정치를 하겠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인데 공영훈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 이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침수봉대에서 전혀 다른 잣대로 일방적으로 몰매를 때리고 권력을 행사해서 억압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수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심한 저쪽 후보들은 언급도 하지 않는다며 결과는 우리 국민이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막말 논란이 마지막으로 어떤 변수가 그러니까요. 될지 예.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강한 정치 이수강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이 연일 나오는 뉴스에 진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9일 남았잖아요. 예. 보통 이제 깜깜이라고 해도 음. 각 정당 후보들은 또 돌려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판세를 이제 분석하고 보면서 네. 이제 어떻게 뭐
차이가 많이 나는 후보들은 음. 뭐 입장문도 먼저 미리 내고 아까 말씀해준 대로 네. 예. 그런 아주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아까 2781번님이 신청하셨어요. 마야의 진달래꽃 남겨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